에너지 경제 TV에서 녹화 중계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세션의 주제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정희돈 박사님의 선진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정희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산업 현장, 그러니까 생산 현장이 되겠죠.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그 에너지를 효율화시켜서 전략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생산 현장에서 생산이 최우선에 위치해 있고 마치 에너지가 어항 속에 물같이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에너지를 사용해 왔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산 현장에서도 적용돼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먼저 오늘 발표의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에너지 측면에서 산업 현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어드밴스드 펜스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증을 하고 또 개념을 확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상을 접목시킨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 전력 에너지의 50%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봐도 약 3분의 1 이상이 인더스트리얼 섹터, 즉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 부분은 국가 에너지와 그 전력 에너지의 최대 수요처가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 요구를 받고 있는 현실이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계속 강력한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서가는 그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에너지 효율화 내지는 전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대부분 고효율 설비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는 자동화 설비의 그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전략을 주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그 수직선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버터와 같은 그 고효율 단위 설비를 투자를 한다든가, 또 저소비용 에너지 설비를 도입 또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가면서 에너지 효율화를 이끌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에너지 전략을 갖다가 유도해온 그런 기항이 강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이제 신뢰성 확보 문제도 약간 우리가 거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에너지 설비별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같은 감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선에서 끝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현장에서의 그 에너지 전략을 할 목적이라면은 이제는 아까 ICT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ICT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시스템 측면에서의 에너지 효율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도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ICT 기술을 이와 같은 에너지 전략이나 효율화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과연 그런 기회 요인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자리에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조사 결과나 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는 뭐 최소한 5% 이상의 에너지 낭비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뭐 또 한편으로는 뭐 세계 굴지의 ICT 업체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은 그 에너지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좀 사용되고 있고 또 흐름이 어떻게 돼 있나. 다시 말해서 에너지의 가시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실행된다면은 그러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최대 20%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보고를 내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대내적인 그 규제나 환경이나 또는 기업 자체의 영업 활동에 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뭐 에너지 절감도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당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 공장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즉 펨스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뭐 도입도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바로 이 펨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공장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 펨스가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움직이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IC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의 그 현재 그 상황이나 이용 패턴을 갖다가 완벽하게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에너지 가시화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통해서 오퍼레이터가 에너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에너지 낭비 요소의 그 제거라든지 또 별도의 에너지 전략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펨스의 주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경험이나 또는 외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도중에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 거니? 여기서 아무리 가시화 작업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에너지 현황을 확실히 또는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 낭비 요소의 제거나 또는 가치 있는 에너지 전략 활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시스템이 어떤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퍼레이터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전략 활동 자체가 오퍼레이터의 의지나 능력에 크게 좌우가 되고 또 그 영향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프로세스 특성이나 실정에 맞는 아주 특화된 에너지 전략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 솔루션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퍼레이터가 어떤 전문적인 에너지 전략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시스템에서 에너지 전략을 위한 정보라든지 가이던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때 비로소 이 프로세스가 좀 더 원활히 뭐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금방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상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오른편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산업 현장이 생산하고 에너지 측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상은 이 생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공급 내지는 이용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함께 교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류된 정보 속에서 이 설비가 에너지를 최적화 또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이던스를 갖다가 이 공정 측에 계속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에너지 전략 운동이라는 게 시스템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는 별도의 큰 노력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그 가시화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생산 현장 특성에 맞는 특화된 에너지 전략 솔루션이 들어가고 좀 더 나아가지고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그 생산 설비의 제어라든지 또는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은 완벽한 펨스 시스템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이 함께 어우러져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어드밴스드 펨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축적이 되고 또 이게 외부적으로 강력한 인정을 받는다면은 그때는 우리 시스템을 펜코스라고 부르고 싶다는 게 저희들 희망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어드밴스드 그 펨스의 아키텍처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이 중앙 부분에 있는 부분은 뭐 기존의 컨벤셔널한 그 펨스 구성 요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에너지의 흐름을 가시화할 수 있는 가시화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드밴스 펨스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업 관리 시스템 즉 MES가 함께 존재하고 있고 MES에서 조업 관련 정보를 에너지 쪽에서 주고 에너지 쪽에서는 그것을 분석해서 최적의 에너지 사용 조건을 MES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MES는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게 과연 선택 가능한 항목인지를 분석해서 다시 현장에 지시를 내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드밴스드 펨스의 아키텍처가 되겠고 이게 좀 더 발전해서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MES와 또 ERP와 연동해서 움직인다면 이건 바로 이제 최상의 펨스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어드밴스드 시스템이 그 추구하는 핵심 기능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효율화가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공급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이 에너지 효율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생산과 에너지 정보가 상호 연계가 돼가지고 설비의 최적 운영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크 부하 관리라든지 뭐 DR, 디맨드 레스폰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 효율화에 의해서 결국 생산 현장은 에너지 절감이나 또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메타데이터 관리라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 또는 노티피케이션에 의해서 이상 징후를 갖다가 감지를 하고 경고를 보내는 또는 온라인 진단 시스템 또는 그리드 상태를 모니터링한다든지 전력 및 에너지 품질 모니터링을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 항목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에너지 효율화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한 수단이 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고장으로 인한 기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간단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일보된 펨스, 즉 어드밴스드 펨스의 기본적인 사상하고 주요 내용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상과 내용을 이용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공장은 제철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소 제조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제조 공장의 구성은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산소 공장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연 2,300기가와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전력을 쓰죠. 이게 우리나라 전체 전력에 비교해 보면은 한 0.3%가 되는데
우리나라 전력의 0.3%를 한 공장에서 쓴다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공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철소 전체의 그 전력 소비량의 뭐 19% 정도를 차미할 정도 되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전력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뭐 1%, 2%만 우리가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양은 상당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산소 공장은 한전으로부터 30% 정도의 전력을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공장 내부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산소를 생산하기 위한 15개의 그 플랜트가 있습니다. 그 용량도 다르고 효율도 각기 다 다른 이런 플랜트들이 있고, 이 플랜트에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 산소가 생산이 되고, 생산된 산소는 파이프와 탱크를 통해서 용광로라 가지고 고로와 전로, 그다음에 기타 철강 생산 프로세스에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력을 공급받아서 산소라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산소를 수송하고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산소를 소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전력을 받아서 최종단에 우리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그런 플로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실증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스마트 그리드를 여기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이 실증 사업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 공장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생산 현장이라는 게 생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산소 공장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생산 프로세스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아주 최대한의 충분한 산소를 항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니, 여기에서 프로세스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산소 수요를 갖다가 적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생산된 산소를 갖다가 공중에 버려버리는, 지금 방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소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드밴스드 팸스를 적용을 시켰고, 적용을 시키면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뭘로 가지고 갈 것이냐, 여기서 생각해 봤는데 1차적으로 생각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효율 분석을 통한 설비 운용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 또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낭비 요소를 되도록이면 줄여나가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운영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자. 이와 같은 목표 하에서 실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드밴스드 팸스를 적용하기 전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적용 전의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이 적용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노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드밴스드 팸스를 갖다 적용한 후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일반적인 팸스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일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산소를 이용하는 그 생산 공정의 정보가 이 생산 부분에서부터 모든 정보가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은 생산 정보하고 에너지 정보를 함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최적화시킬 것이냐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공장에 대해서 저와 같은 시스템을 일단 구축을 해서 1차적으로는 산소 공장 내에 흐르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게 되다 보니까 산소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원단위라는 게 있어가지고, 원단위가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오퍼레이터가 보면서 이 산소 공장 전체가 지금 정상 범위에서 운전하고 있는지, 또는 그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지와 같은 아주 뭐 정성적입니다만은 그런 사항은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오퍼레이터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나름대로의 낭비 요소를 간단히 찾아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아까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5개 프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크기도 다르고 효율도 다 다릅니다. 또 각 프렌트마다 생산량에 따라서 자신의 그 생산 효율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개 프렌트에 대해서 각각의 효율을 생산 효율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또는 생산량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 되는데 이 어드밴스 펜코스 안에 효율 분석 시스템을 가동시켜 가지고 15개 프렌트를 생산 효율별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위는 약간씩 이제 변해가는데 이와 같이 이제 생산 효율 순위를 놓고 이것을 이용해서 각 프렌트를 갖다가 어떻게 운전하는 게 가장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인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랜트를 갖다가 가동시킬 때는 1차적으로 효율이 좋은 순으로 가동을 시키고 정지를 시킬 때는 효율이 나쁜 프렌트 먼저 이거 정지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가이던스 하면서 에너지 전략을 갖다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효율 분석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산소 생산의 그 최적화를 갖다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 거니? 산소 공장 전체에서 어떤 생산 목표량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이 15개 프렌트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프렌트에서 현재보다 더 증가를 시키고 어떤 프렌트에서 현재보다 더 감소를 시킬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목표를 맞추게 되는데 그러면 이 프렌트들을 어떻게 어떤 프렌트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라는 그 지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지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효율 분석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령에 의해서 결국 이 산소 공장 전체로 보면은 에너지의 그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고 이러한 솔루션은 이 산소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에너지 전략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 효율이 급작스럽게 변한다거나 또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분명히 이 설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기기의 실시간 진단이나 효율 관리를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부가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소의 수요 예측 기술 개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역으로 말하면 과대 생산이 되는 거고 또 생산 현장의 조건에 따라서는 게 방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에너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의 에너지 수요를 갖다가 예측을 해가지고 그 예측값을 따라가면서 산소를 생산하게 된다면은 그 에너지 전략에 아주 직접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산소 수요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현재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2시간 이내에 산소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 예측값을 나타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각 생산 프로세스에서 사용한 에너지 산소의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데이터에서는 저희들이 약 예측률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정확도를 높여갈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산수 공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연구를 좀 마치고 다음 단계로 갈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이외에 더 많은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또 시스템을 보강함으로 해서 더 많은 에너지 전략 효과를 지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산소 공장에 있어서 그 어드밴스드 펨스의 그 적용 효과를 분석해봤더니 뭐 연 한 31억 정도의 그 기대 효과를 우리가 산출해낼 수가 있었고, 부가적으로는 뭐 노후 설비의 교체나 정비 보수 시점을 갖다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 관리비나 또 정비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케이스 스터디는 제철소의 그 열연 공장입니다. 열연 공장은 여기 밑에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철강 슬라브를 가열로 해서 1200도 이상 가열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의 그 압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코일을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단계의 작업이 존재하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각각의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여기에 다 담아 있게 되는데, 이런 정보를 어드밴스드 펨스 시스템 안에 끌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의 각종 계측기나 센서에서 나오는 에너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가시화라든지 또는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각종 솔루션을 여기서 이제 고민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열연 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열연 공장도 에너지 다소비 공장입니다. 평균 부하가 65메가와트고 한 대의 그 모터가 최고 11메가와트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공장이 되겠고, 또 이 공장의 또 특징은 전력 에너지뿐만 아니라 용수, 공기, 가스, 스팀, 뭐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드밴스드 펨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은 융합 에너지를 갖다가 가시화하고 또 최적화시키는 뭐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압연 공장에 포함되어 있는 압연 프로세스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철소 내에서도. 또 이 압연 프로세스라는 게 에너지 다소비 업체 중에 하나인 제지 공장이 있죠. 종이 만드는 공장. 이 공장의 프로세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전략 솔루션이 개발이 된다면은 그 솔루션을 탑재한 이 어드밴스드 펨스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파급할 수 있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열연 공장 현장에 어드밴스드 펨스를 적용해 가지고 융합 에너지의 가시화에 의한 낭비 요소를 갖다가 탐색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일단 기반은 만들어 놨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좀 적극적인 이제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특화된 솔루션을 갖다가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업 스케줄링 조정하고 또 하나 모터 아이들링 가이던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열연 공장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제품별로 그 에너지 소비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패턴을 에너지 사용 그 패턴을 갖다가 모델링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아까 빅데이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기존의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어떤 강정이 어떤 에너지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는 고부하강 조업을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저부하강 조업을 해가지고 결국 피크 부하 관리라든지 디맨드의 최적화 관리를 유도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공장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뭐 공장 휴지를 할 때가 있고 또는 프로세스 정지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도 돌아가는 에너지 설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에서 다 찾아내 가지고 그런 설비들의 숫자를 최소화시킴으로 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절감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용량이 큰 모터를 어느 시점에 스타트를 시키고 어느 시점에 스톱을 시킬 것인가, 그 시점을 갖다가 제대로만 우리가 결정을 해도 이 그림에 보이는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같이 기존에는 이와 같은 선을 따라서 온오프를 시켰다면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와 같이만 가동시키게 한다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전력이 세이브되는 뭐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솔루션은 개발 중이고 이게 끝나는 순간 또 다른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핵심으로 하는 어드밴스드 펨스에 대해서 뭐 개념하고 내용,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하고 여기서 이와 병행해서 뭐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은 뭐 피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로 다가올 게 확실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트렌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어드밴스드 펨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대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감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드린 이 어드밴스드 펨스가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되는데 이게 생산 현장이라는 게 다 특성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대표 설비나 또는 대표 공정, 다시 말해서 중국되는 공정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대표되는 공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와 같은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가지고 이게 하나씩 쌓아간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드밴스 펨스에 의해서 산업 현장에서 그 에너지 전략이 또 효율화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